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여정입니다. 나 캐릭터 잊어버렸는데 이게 오래돼갖고 전도연이 하자 그래서 그냥 했어요. 저는 배송 엄마예요. 네. 배송 안 왔네. 네, 지금 해외 촬영으로. 네, 전도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이름이 연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영 역의 정우성입니다. 전도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란 역할 맡은 신현비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빚 때문에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란 역할 맡았고요. 저도 전도연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태 역을 맡은 정가랑입니다. 네, 저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뭐든지 하는 역할이고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감독 김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나요, 선생님? 피 나오고 그런 영화 싫어하거든요. 늙어서. 근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 그래갖고요. 아니 저는 처음에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인 줄 알았어요. 전도연이 전화 걸어서 선생님 이건 딱 선생님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그럼요. 예. 너무 고맙더라고. 얘가 이제 날 캐스팅까지 해주는구나 그러고 역시 크게 돼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별로 안 나와요. 하지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데. 예. 자, 우리 전도연 씨. 일단 대본이 재밌었고요. 뻔한 범죄물 혹은 그런 장르물일 수 있었는데 그런 극적인 구성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등장도 굉장히 새로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맡은 역할은 정말 윤 선생님 아니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반전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미스테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네가 하지 그래. 아, 정말 오늘 예상도 못한 탐남. 네가 하지 그랬니? 예, 너무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우성 씨,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한동안 이제 영화들이 큰 주제를 던지는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인간이 물질 앞에 얼마나 궁핍할 수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역시 전도연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건 진심이에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연 씨랑 저랑 함께 작품을 했을 법한데 한 번도 못했네. 그러니까 처음이세요. 네. 예, 저 역시도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래서 함께 호흡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컸고요.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또 이제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 호흡을 마친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여기 가람 배우도 그렇고 전부 다 캐스팅이 된 후에 사실 캐스팅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빈자리에 들어갈 거란 생각도 못했었고 뭐 누가 하실진 모르겠지만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하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기쁘면서도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많이들 뭐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가람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도 이제 캐스팅이 되고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다 이제 연기 천재 같은 분들이시니까 좀 부담스러웠다가 내가 잘해야 된다 처음에 그런 마음의 무게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 리딩을 하고 네. 이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워낙 다들 빵빵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좀 품에서 놀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가람 씨의 진심 어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연기 천재, 빵빵한 분들. 예. 이번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감독님께는 첫 상업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신인 감독한테 이런 레전드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야구로 치면 첫 경기부터 올스타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부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이분들의 명성에 제가 혹시나 누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또 압박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부족함이나 또 비어있는 점들을 배우분들께서 꽉 채워주셨고 또 같이 하는 작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참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분들도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셨을 텐데 전도연 씨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왜냐면 함께한 분들도 있고 또 마주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약간 영화 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영화를 언제 찍었나 싶어요. 정우성 씨 어떠셨어요? 예, 풍성하네요 캐릭터. 풍성하죠? 예,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네요. 아마 그 여기에 나오는 각 인물들이 그 하나의 돈가방을 대하지만 막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렇게 그걸 갖고자 하는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이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도 각각 다른 영화의 어떤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윤여정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순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계속 지금 전도연 씨 저희가 기다리도록 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양명성을 지닌 인물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전도연 씨 연기하시면서? 연희. 좀 연희 캐릭터가 센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최대한 힘 빼고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 정우성 씨가 맡은 태영이 아는 연희와 그리고 모르는 연희의 캐릭터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태영이 아는 연희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두 연희를 한 영화에서 만나보는 기쁨이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들과 다르게 동과 상황에 따라 굉장히 급변하는,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한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아까 캐릭터 영상에서 보니까 뒤통수 맞는 기분 어떠냐? 요 대사가 굉장히 또 속을 알 수 없는 태영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허당이요? 허당이요? 예, 때묻은 강아지인데 지가 때묻은 강아지인 줄 모르고 마치 밀림의 무슨 사자이냐 약간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력 착각에 빠진 인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나쁜 짓에 발을 담고 그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삶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삶에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버리고 간 연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 허당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 모습이 굉장히 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 태영 캐릭터. 가장 중요한 건 허당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왠지 두 분은 만났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났어요. 전도연 씨 어떠셨어요? 두 분의 호흡. 현장에서 알았어요. 같이 연기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연인이었어야 해서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우성 씨랑 한 번도 내가 연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적응하고 나서는 끝이 났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우성 씨랑 좀 더 오래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기작을 그러면 한번. 그래서 우성 씨가 감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캐스팅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할 역할은 없냐고. 자. 요새 아무 작품이나 막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성 씨, 두 분의 호흡, 진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호흡은 처음 맞추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데뷔 초기 때부터 전도연 씨를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동료, 친구처럼 느꼈는데 뭐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거리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연 씨가 나 너무 그 어색했어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어색함도 그 연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래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태영 앞에서 저런 쭈삣쭈삣함을 보이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지금도 약간 허당미를 보여주고 네. 계시는데 예. 네. 누가 태영인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예. 촬영장으로 들어가네요. 아니 그나저나 정우성 씨 곧 이제 연출하시는 작품이 크랭크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도연 씨 역할 아니요, 나중에 차분히 차분히 네, 전편에 함께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진짜 그런 좋은 동료입니다. 저 바람을 또 예, 표현해 주셨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지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표현하시기에 가장 어려우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말해도 되는 거야? 이 성격을? 아니 궁금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치매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정확히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오래 했으니까 치매 들리고 그런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얘가 왜 나를 저걸 저렇게 적극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치매 든 상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들어봤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그게 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면서 도현이한테 또 상의를 했죠. 얘는 캐스팅 디렉터니까 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냥 해 선생님 하는 대로 그러더라고요. 믿음이죠. 그냥 네,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윤여정 선생님한테 저희가 뭐 어떤 디렉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그게 곧 연기인걸요. 레전드인걸요. 너무 하십니다. 예. 하십니다. 더 해볼까요? 날라. 네, 좋습니다. 도회적인 이미지로 그동안 세련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캐릭터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희망을 잃은 듯한 지금 모습 왼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끼 서려 있는 눈빛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빈 씨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일 거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란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자기 딴엔 뭘 계획해도 보지만 그냥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 그냥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제일 집중해서 하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모습들이 뭔가 다르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기존의 제 모습하고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빈 씨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체류자 진태 역할입니다. 이번에 외향적으로도 전혀 다른 모습에 도전을 하셨어요. 탈색된 머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람 씨, 네. 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변화들, 어떤 노력들? 일단 뭐 진짜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때 이제 촬영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진태라는 친구가 저는 뭔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뭔가 바라보기보다 그냥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좀 충실해서 그게 법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순간순간 그냥 느끼는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해서 더 본능적일 수 있었던 그런 진태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네, 사실 그 진태라는 앞서 정가람 배우가 설명했듯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불법 체류자 역할인데 보통 이런 역할일 경우 그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연변 사투리를 되게 찰지게 구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진태라는 인물이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진태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동화되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런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서울말을 쓰되 그 안에서 사실 좀 사투리의 어떤 뉘앙스나 그런 억양들이 좀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배우한테는 사실 그게 좀 더 어려운 요구일 거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제작진이 이제 사투리 선생님을 저한테 이제 섭외를 해주셨는데 그 사투리 선생님이 딱
제가 원했던 그런 억양과 말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투리 선생님하고 그 정가람 배우가 한 2, 3개월 정도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투와 억양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열정을 보였는지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함께 작업한 이 미술 감독께서 영화 1987 그리고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 참여했던 한아름 미술 감독님이라고 들었어요. 보는 내내 오히려 굉장히 더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미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작기 영상에도 봤듯이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이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한 명 한 명을 설명해 주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이제 분량적으로도 좀 어렵다라고 봤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공간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미술 감독님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었고 공간을 좀 캐릭터화 시키기를 좀 바랬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또 이들이 지금 겪는 어떤 심리적 상태랑 변화들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지길 바랬었고 또 그런 점들을 미술 감독님이 너무나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공간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네요. 예, 의상 부분도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각 캐릭터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의상도 눈이 가는데요. 특히나 이 의상 같은 경우는 검사회전과 불안당을 함께했던 조일한 의상실장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우성 씨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지쳐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도 일부러 크게 하고요. 낡은 느낌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우라가 느껴졌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의상실장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모든 의상실장님들의 딜레마입니다. 아, 그분들이 극복해야 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 들으셨죠, 의상실장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이 자, 지금부터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 그 키워드에 맞는 분을 그 동물봉으로 지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짐승 랭킹 토크 첫 번째 키워드 열정 짐승입니다. 자, 열정 짐승.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열정이 넘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의 열정 최고였다. 하나, 둘, 셋. 자, 잠깐만요. 지금 전도연 씨와 윤여정 선생님한테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 그리고 잠깐만요. 윤여정 선생님 본인입니까? 아니 난 깜짝 예. 놀라서 그러고 아니 좀 미안해요. 예. 정우성 씨는 정우성 씨라고 너무 어려워갖고 정우성은 나랑 촬영을 안 했어요. 방금 봤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영상을. 아 영상 보고 그러는 거야? 아 뻥이 아주. 그리고 평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현빈 씨 누구 지목하셨습니까? 전도연 선배님. 선배님. 그래. 예. 가람 씨? 네, 저 전도연. 전도연. 쟤는 자, 같이 했으니까. 같이 그렇다면 안 했어. 감독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음. 최종적으로 감독님 누구였습니까? 정가람 배우 선택. 아, 정가람 씨. 그러면 선생님 모든 아, 키는 예. 선생님이 가고 누구 지목하시겠어요? 나는 도연이하고밖에 아니야 왜 이러니? 도연이하고 배성우 다 열심히 하잖아. 한 분만 지목해 주시죠. 아 난 그런 거 지금 해외에 있는 배성우 씨냐? 아니,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열심히 전도연 씨냐? 했어요. 네, 도연이를 너무 비유 맞히는 거 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낫지. 없는 이렇게 되면 2대2 타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을 아 난 안 할래요. 반전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 다 열심히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방금 도연이와 성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연기하셨던 같이 이렇게 되면 전도연 씨가 거의 3표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도연 씨 축하드립니다. 요가죠. 엎드려주면 선생님 괜찮겠어요? 열정 짐승으로 뽑히셨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리허설도 실전처럼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거기 제가 희생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리허설을 하기로 했으면 내가 배우 생활도 몇 년이야 몇십 년인데 리허설처럼 해야지. 나를 정말 មេ딱 꽂아갖고요. 제가 아주 벌렁 나자빠지면서 리얼하게 했다. 응, 장에 부딪혀갖고 리허설에 다쳤어요. 그런 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이죠. 그런 건 무모한 거예요. 선생님 열정이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무모. 무모한 열정이라도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나 선생님 신도 선생님 신이지만 네가 먼저 쳤다. 한 번에 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되게 무서웠었는데, 무섭다고 계속 하면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 좀 서로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리허설을 본방처럼 가셨다고. 그 전에도 또 얘가 한 번에 간다고 저를 따귀를 때리는데 고막 나갈 뻔했어요. 저기요. 하지만 선생님 이거 확실하게 근데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나갔죠 고막? 안 나갔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요, 예. 저 여기서 약간 해명을 해야 될 게, 네네. 그게 이제 한여 때였어요. 네. 근데 임상수 감독님이 저한테는 한 번에 가게 하자. 그리고 되게 이렇게 머리 스타일서부터 되게 우아하게 계신데 그 우아함을 한 번에 깨달라. 이쪽 머리가 이쪽으로 날아가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는 선생님은 계속 때릴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에 되게 계획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근데 얘가 그 전에 많이 맞았어요. 얘가 미안해갖고 서울하는 애가 계속 살살 때리다가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진짜 이번에 한 방에 가겠다 한 번에? 그래갖고 예, 거기 제가 또 희생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채 잡히는 신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게 야심차 하셨어요. 내가 드디어 네 머리채를 한번 잡아보는 잠시 후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MI 잔치인데요. 예전 한여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바로 애드립 짐승입니다. 자,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연기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알기로 또는 나와 함께 할 때 애드립 진짜 최고였다 하는 분들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몰표입니까? 정우성 씨에게 모두 다 지금. 자, 기권이신 건가요, 선생님? 배송우밖에. 배성우 씨 해외에 잘 계시죠? 자, 지금 정우성 씨가 인정하십니까? 애드립 짐승. 아니 어려워요 진짜 이거. 왜냐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연기를 하는 씬들이 다 있었으면은 지목이 쉬웠을 텐데. 그쵸, 아무래도. 저 역시도 전도연 씨, 배성우 씨 이렇게 좀 한정돼 있는 배우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배성우 씨 집을게요. 근데 뭐 네, 이 자리에 주목.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은 워낙 유연한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약간 변주를 하면 같이 변주를 하시고, 특히나 박지환 씨와 함께 촬영했던 그 장면, 예고편에도 나오는 네 얼굴에 내 얼굴 있잖아. 그 애드립 맞습니까? 그 애드립이야 진짜. 네. 그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제가 애드립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냥 신이 내렸나 봐요. 갑자기. 애드립 신이 내렸다. 네 얼굴에서 내 얼굴 안 보여? 이 부분이 네. 진짜 보이셨나요? 아니요. 뭐 친척이라고 하니까 네, 나름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 친구를. 요거 영화 개봉하고 나면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유행어 될 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유행어 각입니다. 전도연 씨. 네. 전도연 씨 얼굴에서 제 얼굴 안 보여요? 보여요, 각진 게. 자, 모두 다 카리스마 넘치지만 이 뭐 그냥 딱 한 장면만으로도, 한 씬만으로도 카리스마가 넘쳤다 하는 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윤여정 선생님 쪽으로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공경 차원에서. 근데 우리는 정말 나쁜 거가 이게 다 따로따로 했어요. 이게 저희 이 영화가 그래요. 다 같이 하는 가족 드라마가 아니니까.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각자 네네. 자기 각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상대만 알 거예요. 자기 같이 한 사람만. 한번 감독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까요? 네, 저분은 다 봤으니까. 감독님이 사실은 지금 윤여정 선생님 지목하셨거든요. 진짜? 네. 내가 무서웠어 그래요. 아닙니다. 감독님. 그 윤여정 선생님이
등장할 때 첫 그 느낌이 그냥 그 순간만으로도 그 아우라가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대본 리딩 시작할 때도 선배님의 그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난 포스와 아우라가 느껴졌는데요. 선생님, 자 이제 너무 그러지 마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아요. 근데 나이 많을수록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만 많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그래요. 내가 선거 나갈 사람 같지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연기가 나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아 도연아. 경험이 많을수록 잘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신인이 진짜 잘할 때 있거든요. 신인이 제일 난 무서운 것 같아. 그 신인 때 그 생생한 그 느낌 그건 난 없어졌죠. 난 진짜 우성이 말 맞다는 딜레마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선생님 뵐 때마다 너무 멋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난 다 의심해요. 계속 의심하시고 절대로 안주하지 않으세요. 부족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진짜로.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선생님, 한여 때는 그러셨는데 이번에 전도연 씨 머리채 잡으시죠? 그쵸. 머리채를 잡아서 내가 넌 죽었어 이번에 그랬는데 한 번에 가셨나요? 아니 얘가 뭐 리허설 하는데 거기서 이미 밀치는 바람에 제가 아니 이러면 곤란하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엉덩방아를 찍고 잡아 당기려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쳤죠. 나는 다치고 전 안 다치고.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 빨리 극복합니다. 또 배우들은. 네. 아, 다행입니다 진짜. 그 리얼한 모습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전달될지가 그 씬이 지금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열연 짐승 모두가 열연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분의 열연은 상상 이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연이었다.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와. 잠깐만요. 감독님 지금 누굽니까? 신현빈 씨? 자. 네, 신현빈. 그리고 가람 씨도 신현빈 씨. 네. 또 함께 저기 작업을 하셨죠. 정우성 씨 다 지금 자신의 파트너를 지목을. 하지만 감독님이 한 표를 더 주셔서 신현빈 씨가 지금 열연 짐승으로 뽑히셨어요. 사실 전도연 배우가 신현빈 씨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열정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배우. 이거는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빈 씨. 뭐 다들 사실 비슷하셨을 것 같고요. 딱히 제가 고생을 많이 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오히려 좀 매일매일 힘들다기보단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처음엔 되게 뭐 무기력한 좀 의욕이 없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점점 뭔가 그 현실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많다 보니까 감정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라기에는 이 사람이 순간순간 마음이 막 너를 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장에서 뭐 고생스러운 장면은 사실 뭐 다들 있으셨을 것 같고 저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이었다는 현빈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캐릭터들 모두 반전이 있는데요. 정말 예상의 반전, 엄청난 반전이었다 하는 분들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빠르게는 가람 씨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정우성 씨도 정가람 씨를, 전도연 씨는 정우성 씨를. 자, 그리고 우리 윤여정 선생님은 아까부터 그냥 봉을 놓고 계십니다. 나는 좀 현실에서 갇혀 있는 여자라서. 그렇죠. 순자 몰라요. 역할 자체가. 자, 좋습니다. 가람 씨가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어요. 이번에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변신을 꾀하셨어요. 그 과정이 어땠나요, 가람 씨? 저는 외적으로 뭐 많이 변하고 이제 뭐 내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막 그냥 평소 모습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외적인 느낌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막
이제 촬영하기 전까지 정말 고민이 많다가 촬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현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촬영장 가는 게 즐겁고 현장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즐기는 마음으로. 배우에게 있어서 현장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설레었다는 것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뇌 짐승입니다. 자, 이 돈을 놓고 모두가 두뇌를 쓰지만 우리 지금 6명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두뇌를 쓴 사람은 이 사람일 거다. 하나, 둘, 셋. 자, 감독님도 지금 2표. 그리고 지금 역시 두 분은 캐릭터에 아직도 지금 젖어 있습니다. 연희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감독님이 2표를 받으셔서 감독님이 지금 두뇌 짐승으로 뽑히셨는데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요. 도대체 누가 돈가방을 차지하게 될까? 그 추리하는 과정도 관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만 추천해 주시죠. 저는 이 영화를 운동으로 치면 이어달리기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쭉 끌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인물들이 이렇게 바통 터치하듯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이다 보니까 400m 계주 경기를 보는 재미로 이 영화를 관람하시면 좀 더 영화를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400m 계주로 생각해 주시면서 아마 한 분 한 분이 모두 바통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뛰실지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네, 윤여정 배우님이랑 전도연 씨 케미가 네. 너무 좋아서 그 서로에 대한 칭찬, 서로를 어떤 배우로 보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가람 배우 불안검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호흡이나 소감. 호흡이나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칭찬 또는 어떤 배우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아는 전도연. 어떡하지? 우리 서로 흉만 보는 사이인데. 정말 애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뭐 천도연이야 뭐 깐져서 상 타고 그러는 배우를 제가 연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또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같이 처음에 한 거는 한여할 때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얘가 세트에 없는 날이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옷 벗고 거기는 옷 벗는 게 하나 그지? 근데 옷 벗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창문에서 얼굴이 얘가 쏙 나와요. 그래서 어머 너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한숨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 감동하기도 하고 반 의심하기도 하고 쟤는 어떤 여우길래 저렇게 앉아갖고 집에 안 갔고 나 하는 걸 봐갖고 이러나. 그래서 그게 첫 번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천도연이에요. 응원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해서 네. 몰라 자기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 아니 정말로 응원에 갖고 또 어떻게 연기하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죠? 전도연 씨. 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그때 한여에서 선생님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염탐보다는 응원이고 호기심이고 저도 어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연기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내가 아는 윤여정 선생님은 무슨 걸로 그러지? 아니에요. 왜? 근데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야지 돼요. 근데 저는 윤 선생님은 제가 배우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제가 선생님을 호출을 하거나 연락을 하면 언제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런 응원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두 분은 그 이쪽 영화계에서도 참 부러운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리딩을 했었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다 오시고 했는데 제가 진짜 평소에 정말 존경하시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손을 벌벌 떨 정도로 정말 긴장하고 이제 해서 촬영이 저는 되게 뭔가
이제 신현빈 선배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대부분 그래서 첫 촬영을 이제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이제 뭐 전도연 선배님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는 좀 더 많이 뭔가 여유 있게 뭔가 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는데 그 약간 진짜 진지하게 임하시고 집중하시고 이제 분장 받으실 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딱 집중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미 밀환이 된 거군요. 네. 네. 모든 선배님들이.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정말 그때 뭔가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가람 씨. 먼저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이제 동명의 원작 소설인데 좀 한국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 각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우성 배우님께는 이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수상하시고 이제 대중에게 선보인 첫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상 수상에 뭐 휘둘리거나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배우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거니까 수상 이후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하실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고민했던 점은 소설에서 사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가 사실 이제 소설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뼈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좀 필요했었고 캐릭터적으로는 좀 더 인물들이 평범한 인물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작에서는 이 정우성 선배님이 연기한 그 태영이라는 인물이 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좀 더 평범하고 서민적인 느낌을 좀 살리고자 세관공무원으로 좀 변경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크게는 소설의 엔딩이랑 또 영화의 엔딩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사실 촬영을 끝내놓지는 이미 그 전이기 때문에 뭐 상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의 무게와 어떤 격려,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갈 때는 내 앞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떳떳한 연기, 떳떳한 캐릭터, 깊이 있는 고민을 보이고 있느냐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에서도 그런 배우의 모습을 동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모습이 스크린에 잘 투영이 돼서 함께한 전도연 씨와의 케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캐릭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말씀도 진정성이지만 음성이 참 좋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 뭐 목소리 나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성이세요. 그지만 박경림 씨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목소리 굉장히 신경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배우들의 앙상블의 재미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색다른 재미가 좀 있는 영화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처럼 정말 영화 저도 관객 입장으로서 진짜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오늘 시작으로 계속 뵐 일이 있을 텐데 항상 더 재밌는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를 하면서 제작 보고회가 이렇게 반전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네. 윤여정 선배님과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작 보고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아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군상들이 이어달리기
같은 영화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어떤 다른 캐릭터들, 다른 인간 군상들이 이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치열하게 달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재밌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우리 맨날 이 영화 잘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그러는 게 내가 너무 지루해갖고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럼 한번 줄여볼까요? 쥐잡짐? 어떻게? 쥐잡짐? 아, 좀 이상하다 그죠. 난 맨날 고민이라서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네. 아, 그럼 만약에 바꾼다면 선생님 어떻게 바꿔볼까요? 아무 대안이 없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파이팅!